초창기에는 애인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. 제가 3일 같이 있었는데요. 이걸 3일 봐서 다행이지 씨발 이걸 내가 매일매일 봤으면 씨발 내가 내 속에 살겠어? 선생님 저희 게이 커플인데요. 같이 살 건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같이 사는 거를 반대합니다. 차라리 가까운데 따로 사는 게 낫지 않냐라고 저는 말을 해요. 왜냐면 같이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의 안 좋은 단점을 계속 하나하나 보게 되거든요. 그러면은 그게 되게 미워 보일 때가 있어요. 왜냐면은 일주일만 같이 있어도 아, 쟤는 저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싸움이 잦아진다고. 근데 이미 결정을 했으면은 각자 역할 분담하고 내가 이날은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할게 그 다음 주는 네가 하는 걸로 이런 걸 해야 돼요. 왜냐면은 한 사람만 치우고 한 사람은 안 치우잖아요. 결국에는 치우는 사람 쪽에서 왜 나만 일하지?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. 그 사람의 단점이 계속 보이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역할 분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같이 살 때는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늘 말하지만 공동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돈으로 생활비를 쓰세요. 50만원 50만원씩 같이 모아서 100만원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먹으면서 살 거를 이 돈으로 쓰자 이런 식으로 뭐 가끔 가다가 뭐 오늘 내가 살게 이럴 수 있지만 집에 있는 것들은 하나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돈으로 쓰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역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같이 살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상대방을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돼요. 분명 나도 사람인지라 술 먹고 만취돼서 들어올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. 근데 진짜 좋아해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. 상대방이 조금 약간 실수를 보여도 뒤에서 한 발짝 배려해주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조금씩 서로 이해해주고 이러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지 더 관계가 더 신뢰가 있고 깊어지니까. 선생님 주변에 제일 오래된 동거 커플이요. 10년 된 커플이 있어요.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파트도 똑같이 냈어요. 돈을 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두 분이서 한 달에 자기들이 쓸 돈 100 이렇게 넣어서 200만 원으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. 근데 A가 저랑 좀 더 친해요. 그 A 형이 이제 만약에 저랑 만나서 밥을 먹어요. A 형이 이건 내가 살게 태경이 왔으니까 하면서 형이 내요.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서로 개인 사비로. 마마님은 동거하신 적 있냐고요? 저는 5년이란 세월을 사귀었지만 애인이랑 사는 거는 제가 싫다 그랬어요. 애인이 저한테 그랬어요. 우리 같이 살까? 저는 진짜 기겁을 했어요. 너가 알아? 저는 그래서 애인 집이랑 가까운 데 살았거든요. 우리가 가까운 데 사는데 굳이 같이 살자고. 나는 너랑 10년을 만나도 같이 살진 않을 거야. 근데 애인이 거기에서 되게 서운했는데 부부들이 왜 이혼을 하고 그러는 줄 알아요? 그런 것 때문에 다투고 그러다가 싸우고 싫어하고 이래서 호모니온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. 내 애인이랑 같이 살았잖아? 우리는 금방 헤어졌을 거야. 사실 애인이랑 3일 정도 같이 있었어요. 제가 돈 벌어서 제가 먹여 살려야 되는 케이스여가지고 제가 초창기에는 애인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. 왜냐면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되니까. 그러고 이제 애인이 직장을 잡고 자리를 잡고 저는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갔죠. 그러고 애인이 이제 또 잘 돼서 아파트 들어갔는데 청약이 돼서 제가 3일 같이 있었는데요. 진짜 단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. 진짜 같이 안 살길 다행이다. 이걸 3일 봐서 다행이지 씨발 이걸 내가 매일매일 봤으면 씨발 내가 내 속에 살겠어? 이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내가 애인이랑 같이 살 때 진짜 내가 애인 집을 다 치웠었어. 세탁기까지 내가 다 청소하고 구석구석 쓸고 닦고. 왜냐면 애인이 20살 21살 때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사는 습관이 들여가지고 옆에서 이제 막 누가 해주지 않으니까 혼자 치우고. 제가 좀 약간 성격이 엄청 깔끔한 타입이잖아요. 전 진짜 집에 막 뭔가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저는 못 살아요. 애인은 약간 막 옷도 훌렁 벗고 막 이렇게 막 내버려두고 약간 이런 타입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부터 이제 가르쳤죠. 집에 오면 옷 걸어 놓고 그리고 니트 같은 거는 접어서 하고 늘어나니까. 그리고 네가 아끼는 옷들은 빨래망에 넣어. 또 돌렸다가 또 뭐 나가고 이제 이 소리 하지 말고. 알았어? 근데 애를 잡으면서 키웠어요. 그럼 애인이 막 알았어 막 이러면서 옷 걸고 이랬었죠. 그리고 이제 머리 이렇게 탁 털면서 나오는데 계속 머리를 막 바닥에다 털고 막 이러니까 머리카락 다 빠지잖아. 내가 머리 욕조에서 털라고 했지. 내가 욕조에서 털고 나와. 알았어?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가르쳤었어요. 저는. 그래서 애를 이제 만들어놨죠. 저는 솔직히 저는 원체 이제 더러운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한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쳤었어요. 애인도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. 어머 진짜
어머. 근데 저는 애인의 성격마저 바꾼 게 아니라 애인의 스타일도 다 바꿨어요. 저는 애인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왜 굳이 쟤를 만나? 라고 하는데 꾸며놓으면 잘생겼을 것 같은 애들을 저는 만나요. 일단 피지컬은 무조건 있어야 되지만 애인들은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. 되게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엄청 정성스럽게 답변해주시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에 한번 지나가다 보시면 인사하세요. 그리고 자주 들어와서 이렇게 소통해주면은 난 그게 더 고맙지. 지금 여기 계신 32분이야. 좋아요 누르세요. 좋아요. 좋아요 안 누르니? 하는 건 아니고요. 그냥 부탁을 여러분들께 부탁을 한 거예요. 좋아요 눌러주세요.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또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. 다음에 실제로 보시면 인사하시고요. 울지 않아요. 물론 제가 약간 가끔 가다가 특유의 얼굴이 나와요. 화났을 때 얼굴이. 그 얼굴일 때만 인사 안 하시면 돼요. 이 표정이에요. 아시겠죠? 이 표정일 때만 안 건드리시면 돼요.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